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입니다. 81번 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가공지선으로 낙영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는 우리가 가공지선으로 사용할 때 고압과 특고압이 있습니다. 고압은 5.26에 4, 특고압은 8.01에 5입니다. 그래서 고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4가 됩니다. 82번 사용전화 380V의 저압 보완 공사에 사용되는 경동선은 그 지름이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저압 보완 공사에서는요 400V 미만의 경우 얼마? 81번과 똑같아요. 5.26에 4입니다. 우리가 인자강도 5.26, 그 다음에 지름 4. 답은 3번이고요. 83번 수상전선로, 우리가 수상전선로 물이나 우리가 뭐 바다나 강 위를 지나는 그런 수상전선로에서는요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지금 맞는 겁니다. 고압인 경우 클로로펜 캡타일 케이블, 클로로펜 캡타일 케이블은 저압일 때 사용하고요.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요. 이번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촉하는 경우 접촉점이 육상에 있다. 육상에 있는 경우 지표상 5m입니다. 4m가 아니고 5m. 다음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촉하는 경우 접촉점이 수상에 있는 경우는 사용전압이 고압의 경우 수면상 5m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 2번에서는요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 5m고요 5번에서 사용전압이 고압의 경우 수면상 5m 이상 높이가 맞습니다. 4번은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 대비해서 전로를 수동이 아니고요 자동이죠. 당연히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합니다. 84번 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우리가 저압이나 고압은 많이 나오죠. 뭐? 평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을 것. 그래서 나뭇가지 쳐줘야 됩니다. 평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2m, 특고압은 2m, 저고압은 평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84번에는 4번이고요. 85번 동기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계통에 시설해야 하는 장치는 동기발전기는 그 동기기의 뭐 위상, 뭐 상회전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기 검정 장치라고 하는데 용량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없을 경우에는 동기 검정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86번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가공전선의 지짐으로 뭐냐? 우리가 지선, 철탑을 보시면 지선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철탑은 우리가 처음에 시공은 임시로 몇 달을 시공할 수가 있지만 임시로 6개월 정도까지 시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철탑은 지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87번 154kV 전선로를 제1종 특고 보완 공사로 시설할 때 경동전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냐 합니다. 1종 특고 보완 공사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kV 미만, 즉 우리가 공식전압을 봤을 때 66kV 같은 경우는 55, 그 다음에 100에서 300까지 그 사이에 포함되는 게 얼마요? 154kV죠. 154kV는 얼마? 150. 그 다음에 300kV를 넘으면 300kV 넘는 거면 3, 4kV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200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154kV는 100에서 300 사이죠. 그래서 150이 되고요. 88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표당 퓨즈는 전격 전로의 몇 배에 견뎌야 하는가? 우리가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가 있죠. 포장 퓨즈는 1.3배에 견디고 비포장 퓨즈는 1.25배에 견딥니다. 그 다음에 포장 퓨즈는 120 우리가 2배 전류의 120분 안에 용단되고요. 비포장 퓨즈는 뭐 2배 전류의 2분 안에 용단되는 겁니다. 88번에는 2번 1.3배. 89번 폭연성 분리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랩에서는 어느 공사입니까? 폭연성 분리, 화약류 분말 위험한 곳은 케이블이나 금속관.
여기에 만약에 가연성 분진이라면은 케이블 금속관에서 합성 수지관까지 들어갑니다. 폭연성 분진이기 때문에 금속관이나 캡타일 케이블이 아니고 캡타일 케이블을 제외한 케이블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90번 저압 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 이격거리는 저압의 경우 몇 센치입니까? 안테나는 고압은 80, 저압은 60. 만약에 저압의 케이블이나 전원전선 사용했다? 그러면은 저압은 60에서 30으로 떨어지고 고압은 80에서 40으로 떨어집니다. 90번은 저압이고요. 케이블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뭐다? 네, 그대로 60입니다. 91번 옥내 시드라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2,000V인 방전등 공사 시 네온 변압기 3종 변압기 우리가 일반적인 변압기 2차적 중성선 2종이지만은요 네온 변압기는 3종입니다. 92번 발전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는 발전소 하면은 당연히 발전기 자체의 전압, 전류, 전력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내에는 특고압 변압기가 있습니다. 특고압 변압기에 유온 이런 것들, 온도 이런 것들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있죠. 베어링의 온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발전기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맞고요. 2번 발전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 온도도 맞고 4번 특고압 변압기의 온도도 맞습니다. 발전기의 회전수 및 주파수가 아니고요. 93번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버스 덕트 공사 400V 미만인 경우 버스 덕트 공사 얼마? 400V 미만이니까요. 3종 접지가 됩니다. 94번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보안 장치 중에서 전력 보안 통신 설비 한전에서 사용하는 그 고장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설비입니다. 통신 설비 보안 장치 중에서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류를 뺀다는 거죠. 특고압 선로에서 배류 중계 코를 시설하는 경우에 선로측 코일과 대지화 사이의 절연 내력은 선로측 코일과 대지화 절연 내력은 몇 볼트의 시험 전압으로 연속해서 1분인가? 요거 6000V의 1분입니다. 우리 특고압이 7000V 붙었죠. 그래서 7000 특고압보다 적은 거 6000V고요. 교류 6000V고 시험 시간은 1분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 시험 시간 10분이었죠. 여기에서는 배류 코일과 그 배류 중계 코일 시설하는 경우 선로축과 대지 사이에는 6000V의 1분 동안 합니다. 2번이고요. 95번 아크 용접 장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크 용접. 일반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입니다.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고요. 이번 용접 변압기 1차치 전류 대지 전압은 400V 이하의 것. 이건 제가 정규반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스갯소리로 용접할 때는 300원, 용접할 때 300원, 용접비가 300원. 그래서 300V입니다. 400V가 아니고 300V. 3번 용접변압기 1차치 전류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시설하는 것도 맞고 4번 피용접지 또는 이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받침대 정반 등의 금속재는 3종 접지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96번 옥내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나전선은 피복이 없기 때문에 금속등과 붙었을 경우에는 누전이 돼버립니다. 누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들하는 경우 나전선이 금속관을 통해서 전부 땅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물로 빠져버릴 겁니다. 4번이고요.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정의된 경우 맞습니다. 97번 이것도 암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압이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재 울타리 담등이 교차하는 경우 금속재 울타리나 담등이 있는데 고압 전선이 지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 이런 것들을 교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속 울타리 등이 있을 때 담등이 있을 때 이 위로 교차해서 지나간다고 할 때 금속재 울타리 담등에는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담으로부터 45m 이내 거리에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고압이라고 그랬죠. 고압 또는 특고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고압 또는 특고압이기 때문에 일종 접지 공사가 됩니다. 요 45m도 좀 외워주시고요. 45m 이내 거리에 일종 접지 공사를 한다. 98번은 네, 어때요? 사용전압 161kV. 네. 인 가공전선이 건조물이에요. 건조물. 우리가 뭐 병가도 아니고 뭐 삭도 이런 것도 아니고 건조물입니다. 건조물 도로 이런 것들은 0.15m입니다. 0.12m 아니에요. 얼마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로 하는 것이 건조물과 도로 이런 것들이에요.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 시설된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우리가 건조물을 할 때는요. 건조물 할 때는 3.5kV 기준으로 해서 3m입니다. 3m고 이것을 넘으면 얼마? 단수 곱하기 0.15를 해줘요. 0.15. 네, 건조물은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따라서 보세요. 3m인데 35kV 기준입니다. 그럼 단수는 얼마? 10kV분에 161 마이너스 3.5 하니까요. 12.6이죠. 12.6은 13단이 됩니다. 13단. 그럼 얼마? 3.5km에서 3m요. 3m 플러스 13단 곱하기 건조물은 0.15가 됩니다. 그래서 3m 플러스 13 곱하기 0.1 하면 얼마? 4.95m가 됩니다. 4.95m. 답은 3번. 99번. 강색철도의 전차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색임이 굵겨야 합니까? 강색철도 나오면은 우리가 오르막철도 있죠. 오르막철도 그러거든. 7mm입니다. 7mm고 궤도면상 4m 이상의 거공방식입니다. 만약에 굵기 7이고요. 높이는 4인데 만약에 터널 아니다. 뭐 교량이 위다 이런 말 나오면 3.5m가 됩니다. 뭐 터널 안, 교량 아래 이런 말 나오면 3.5m. 일반적인 건 4m. 굵기는 7mm가 됩니다. 100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 잘 나오죠? 1번 목조의 말구지름 9cm 맞고요. 2번 지름 2mm의 경동선일 것도 맞습니다. 3번 지표상 3.5m 맞고요. 지표상 3.5m고요. 3번 전선의 경과는 얼마예요? 농사용이나 군내용은 모두 30m입니다. 50m 안 해요. 30m가 됩니다. 100번에는 4번이에요. 네,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설비에서 무엇보다 좀 자신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설비에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설비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